안녕하세요. 동거민 극복 중의 돈팔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족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인생에서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여러분의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가족을 소중히 대해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우에는 한 지붕 아래에 있는데도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로지 저만 생각했었던 놈이었죠. 게다가 방탕한 생활에 빠져 살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피해 다녔었고 건들지 말라는 식의 표정을 항상 짓고 다녔었어요. 저번화에 이어 얘기를 계속해볼까요? 도박은 제게 물 같은 존재였어요.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은 이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갈증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거든요. 손해를 어떻게든 도박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에 일확천금이라는 희망을 품고 악순환이 반복되죠. 결국 어이없게 이러한 생활이 가족들에게 발각되고 말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다행이지만요. 평일 어느 날 오후에 출근하기 전 샤워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 시기쯤엔 카드 연체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거든요. 추심자나? 카드사에서 그런 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그게 제가 샤워하고 있는 도중에 온 거예요. 전화벨이 울리다가 꺼지길래 부재중 전화로 찍혔겠구나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받아버린 겁니다. 예, 땡땡의 아버지입니다. 예? 아들아, 이게 뭐냐? 직감했죠. 아, 지읒됐다. 마치 인민재판 받으러 가는 기분일까요? 가슴이 엄청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희 가족은 비상소집이 걸렸고 저는 성인 오락실에 일하러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거실에서 형제들과 부모님들이 앉았고 신문 끝에 저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속으로는 아씨 어떡하지 막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실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태껏 말썽을 안 피웠던 사람일수록 더욱더 말하기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까? 어떤 시선을 받게 될까? 족보가 파이는 거 아닐까? 또는 갑작스럽게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미안해지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겠죠. 저는 앞서 언급한 두려움과 중독된 생활을 놓치기 싫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방탕한 생활 속 제 마음구석에서 누가 이 생활 좀 멈춰줘라고 바랬던 것일지도 몰라요. 저는 가족들에게 왜 이런 생활을 했었는지 그 과정과 쾌락에 대한 감정,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던 도박과 근무 환경 등 심지어 친구들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제 형제들은 저를 나무랐습니다. 너가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불효자식아, 당장 나가라. 실망이다. 이런 말들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침묵을 일관하던 제 어머니는 그 끝에 제 사정과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침묵 속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관심을 주지는 못했구나. 라고 눈물을 조금 훔치시더군요.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때 자각이 딱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아들 좀 도와줍시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가족들은 만류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썰전이 오고 갔지만 결과는 1,000만 원 정도 저를 도와주기로 했었고 이 이상은 도와주지 않기로 나왔습니다. 너도 성인이고 너가 만회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 너가 그걸 상환하는 과정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겪어보고 후회하며 성장해라 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만큼 제가 거기서 뭔 말을 더 하겠나요? 그리고 그때 당시 내심은 제 사정을 다 도와주길 바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딱 되네요. 만약 가족들이 완전히 저를 도와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또 재발하여 방탕한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족보가 파이거나 한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나던지 제가 자살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알맞는 처방, 해답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겠죠? 가족들과의 회담이 끝난 후 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더 하드코어해질 것을 생각하니 방금 자각했던 것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시 또 혼란이 찾아오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니 성인오락실 사장님의 전화가 수십 통이 날라왔더라고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나는 틀렸는데 범죄자로 살아볼까? 아니다, 그냥 뒤질까? 아니다, 이제 새 삶을 살자. 이 수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교차하니까 방 안에서 정신병자처럼 소리를 질렀다가 웃었다가 그랬던 것 같네요. 참 안심하지 않나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을 텐데 복에 겨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며칠 안 돼서요, 저는 이 환경을 벗어나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환경이라는 것은 제 주변 친구들일 수도 있고 가족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환경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굳히게 됐어요. 어머니가 준 1,000만 원으로 현금을 유지한 채 서울 상경을 하게 됩니다. 두려웠었죠.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빚쟁이였거든요. 그 후에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